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어린이날 오늘 또 전략회의를 하세.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4일 사전투표를 우리 일꾼이 하고 왔는데 투표용지 괜찮던데? 아니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인데 하여튼 우리 기자가 가서 사전투표를 해온 결과는 뭐 자기는 뭐 아니 그 한 장은 괜찮을 수 있더라도 어쩌다가 안 좋은 선관위가 100% 가짜 뉴스래잖아. 네. 근데 뭐 페북에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내가 지금 본 거는 직접 그걸 했다는 사람을 전해 들은 얘기가 돌아다니는 거고. 네. 직접 자기가 이제 딱 그런 걸 받고 했다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그래? 그래서 선관위가 법적 대응한다 하니까 그래 하자. 나는 봤다. 내 손으로 직접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내가 지금 칸이 넘어가가 노심초사해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뭔 소리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선관위에 협박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선관위는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니까. 선관위 해체. 근데 그러면 사전투표는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서 준다고? 그죠? 네. 왜 그러지? 몰라. 아, 몇 명이 할지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번호가 아마 번호 붙어 있나 요즘? 번호 없대. 네. 근데 왜 출력해서 주지? 몇 명이 할지 모르는 거라 그런가? 아무튼 뭐 관내랑 관외를 구분해 가지고 관내는 이제 투표용지만 겨우 받고 자기 이제 뭐 투표한다라고 체크하고 그리고 관외는 봉투 받아 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그렇게 보낸다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선관위가 또 나 그것도 문제네. 출력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선거야? 뭐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 두 종류가 나오면 안 되잖아. 아 투표용지가? 그러면 안 되죠. 부정이야? 아니 만약에 두 종류가 나오면 그게 투표기 분류기에서 그게 인식이 될까? 그럼 미분류로 될 거다라는 주장이 지금 돌고 있지. 네. 미분류로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게 두 종류가 하나라도 발견돼도, 그지? 한 장이라도 발견돼도, 네. 그럼 선관위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지지?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선관위 책임이냐 하면 뭐 이를테면 어떤 이제 유권자가 선관위 엿먹이려고 미리 이렇게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갔다가 예. 그래서 투표용지를 받아놓고 받은 투표용지는 지 주머니 속에 넣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빼가지고 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거는 선관위 잘못이지. 근데 한두 개가 만약에 왜 그랬을까? 만약에 나오면 이 투표용지가 여러 개가 나오면 아니 금방 얘기했던 대로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목적. 나 선거 파토 내는 거죠. 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과를 다시 부정하기 위해서. 네. 결과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이 선거 무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주로 이제 선거에 불리한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홍준표 지지자들이나 안철수 지지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선거하고 싶겠어요 지금. 대구 가봐요. 뭐. 사전투표율이 대구가 제일 떨어지더만. 그래? 호남이 제일 높고. 예. 지금 20 몇 프로? 아니 지금 아직 하고 11%인가 어제까지인가? 어제까지 그렇고. 400 몇십만 됐지. 네. 근데 대구가 경북 전국 최하위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투표하고 싶냐 이거지 이제. 그러긴 하겠네. 서문시장에 그 바글바글 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열기던데. 그 어릴 때 제가 살던 데입니다. 평소에도 그런 거야? 평소에는 안 그런데 그 야시장 하는데요. 네. 그 요즘에 시기가 네. 시기가 야시장 하는데 야시장 할 때 이제 홍준표 간 거죠. 가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세하고 그 뒤에 인파는 그냥 다 먹은 거지 그냥 저희가. 그래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딱 막았구나. 네. 예전에 그 뭐냐 광화문에서 뭐 유세단 이거 할 때 사진 포토샵 조작이다 뭐 그런 논란들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작 안 하고 해버리더라고. 사람 많은데 가서 출구를 막고. 야, 그래. 아 근데 어쨌든 보수는 그만큼 지금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사진 하나 찍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투표 용지가 진짜로 의심이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의견들이 나오고 선관위가 입장을 발표할 정도라는 것은 이미 그런 관련 여론이 돌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요, 이 뭐냐 국가기관에서 공식 입장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 입장 자체가 공중파를 타고 다 퍼지게 되잖아.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 투표 용지가 2개 있다는 거는 뭐 근거 없는 허위니까 그런 걸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 발표를 들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뭐야 저 뭐야 이러면서 그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오히려 확산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하다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이제 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때를 쓰고 갔다고 해서 그런 거 일일이 뭐 공식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넘어가는 거지. 그건 전 국민이 알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뭐냐 투표용지에 대한 내용들이 단순히 한두 군데에서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 곳곳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상당한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완전 독박 쓰겠다 그런 판단이 했으니까 발표 입장에 나가는 거 아니냐 그죠. 아 어쨌든 이게 나는 지금 하여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정 선거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지? 네. 부실 선거도 가능성이 있고 선거 개입은 이미 있는 거고 알파 팀도 폭로하고 뭐 얘기는 다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건 이미 뭐 확인이 된 거고 딱 나오는 게 탈북자 3,000명 뭐 특정 후보 문재인 당선되면 뭐 망명한다고? 네. 반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근데 또 그밖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왜 3,000밖에 안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 국정원이 쥐고 있는 게 3만 명이잖아요. 명단이. 명단은 3만이지만. 근데 그러면 국정원이 그래 우리가 보유한 탈북자는 3만 명이지만 이번에 문재인이 당선되면 망명하겠다는 발표는 10분의 1만 하자라고 했을까?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해야죠. 3천밖에 조직이 안 됐나 보지. 그죠. 조직된 그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면 27,000명은 저항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난 모르겠다, 난 바쁘다 이러고 이제 회피할 수도 있고 대놓고 뭐 삿대질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안 한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국정원 자들도 진짜 깝깝하겠다. 근데 탈북자는 완전히 그 국정원이 뭐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3천밖에 안 모인다는 것도. 근데 그 3천도 의심해 봐야지. 명단도 의심스럽죠. 가라로 막 했을 수도 있고. 게다가 또 탈북자들이 지들끼리 막 명단 돌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내고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이미 국정원은 모르겠어요. 국정원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그럴 수가 없지. 만약에 뭐 이렇게 주장은 그렇게 하겠죠. 네. 어쨌든 관건이 아니고 또 관건이지. 그럼 관건이죠. 관건 선거는 관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표 부정 문제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죠. 난 그래서 사전 투표가 좀 의심스럽더라고. 저는 그 관외 투표가 관외 투표는 등기우표로 발송을 하잖아요. 등기우표는. 근데 만약에 뭐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등기우표는 우리가 흔히 등기 보낼 때 등기가 이제 뭐냐 반송될 수가 있잖아요. 주소를 잘못 쓰면? 주소를 잘못 쓴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뭐냐 보내는 날에 잘못 붙였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반송이 된다고 하면 반송이 되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표할 때까지 도저히 개표소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다 무효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나중에. 그죠. 그런 율이 있나? 예, 그 사전 투표, 관내 투표. 관내 투표는 또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뭐 개표할 때 개함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관외 투표는 그리고 또 이제 거소 투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 사실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할 걸로 예상되잖아요. 그런가 오늘까지 해서? 네, 그 중에 관외 투표도 꽤 돼요. 인천공항에서 투표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 해외여행 가기 전에 그래요? 투표 타고 그 전부 다 그 관외 투표잖아. 그러네. 그 인천공항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그거 전부 다 등기 우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주소지로 간다. 네, 주소지로 발송을 한다는 건데 와 택배 회사들은 난리 나겠구만. 우체국 택배겠지만 별도 치가 있지 않을까? 있겠죠. 배송은?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누락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택배도 배달 사고 나는데. 그러니까 난 지금 알기로는 이게 재외국민 네. 투표든 뭐든 다 너무 미개한 제도 방식이야. 너무 미개해. 네. 재외국민 투표도 그 재외국민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운동이 아니라 그 주장을 오랫동안 했더라고. 투표소에서 개표하자. 네. 결과만 통지하면 되는데 무슨 투표지를 또 보내가지고 항공으로 보내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너무 부실하고 미개한 거지. 그죠. 제도를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했거든 공개를. 독일의 제도. 투표소, 네. 투표, 개표. 네. 선관위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네. 적으면 500, 많으면 1,500. 그게 한 투표소야. 네.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표하고 끝나면 곧바로 투표함 열어서 개표. 그 자리에서 돈도 안 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시간도 절약될 수 있어요. 그럼, 왜냐면은 금방 개표소로 이송하는 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면 7명이 1,000표 정도 개표함을 한 명이 몇 개 하지? 한 120개. 그 정도지. 그 정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수개표로 딱딱 하면 끝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이런 제도를 유지해서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투표기 분류기 더 플랜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홈표가 나온다는 거. 그럼 왜냐면 우리가 기계 없어야지. 예, 뭐 수능 OMR 카드를 넣을 때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럼. 근데 이번에 하는 이제 등기 우편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등기 우편 우리가 등기 보낼 때 가끔씩 반송되잖아요. 뭐 그렇지. 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 우편 나올 때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 가지고 정확하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몇천 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분류하는 데서 잘못해 가지고 봉투 2개를 하나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야 되는 표가 이거 예를 들면 서울에 뭐 어느 동대문으로 가야 되는 표가 잘못해 가지고 관악구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야 이거 그럼 반송될 거 아니에요. 그 반송될 때 이게 관악으로 가겠냐 이거죠. 원래대로 찾아가겠냐. 다시 발송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가? 등기가 그렇잖아. 그러겠네.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근데 하여튼 그 문제가 몇 개라도 답은 10개라도 잘 보세요. 근데 1,000만 명 했어요. 근데 관외 투표가 10,000개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7,000명 한 것 같더만. 7,000명 투표로. 어제. 예. 그러면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가족들도 지금 딴 데가 있으니까 관외 투표를 한다고요. 그러면 몇만 개가 돌아다니게 된다고. 등기 우편으로. 예. 그러니까 기표된 투표용지가 지금 몇만 개가 몇십만 개가 전국을 지금 떠돌아다니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0.01%라 하더라도 당장 몇십 장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제도상 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지금은 뭐 바꿀 수 없는 지금은 안 되는데 거라. 그 보완을 그래서 사전 투표제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지난 총선보다 2배 높다 그러다 어제. 근 2배. 네. 그래서 20% 이상 넘을 거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네티즌인가 분석하는 게
하루라도 이 지긋지긋한 체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투표 열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긴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투표 열망,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거고. 네. 자, 근데 어쨌든 양상도 보면요 사전 투표가 어제 결과긴 합니다만 대구가 제일 낮아요. 몇 프로야 여기는? 대구가 8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대구가 예전에 또 우리 집 대구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됐을 때 전반적인 여론이 있죠. 네, 막 모르겠다, 난 투표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딱히 뭐 보수 쪽에서 나타난 후보라고 해봐야 홍준표인데 저건 뭐 돼지 발전제 먹고 저러고 있고 먹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뭐 워낙에나 문재인에 대한 반대 이런 비판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찍을 사람 없다. 이게 투표 동인이 없네. 예, 일정한 대구의 요인인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60대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높아졌고 이번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홍준표가 상승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거지. 그러게. 자 어쨌든 끝까지 긴장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사전 투표의 이 폭발적인 열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고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이고 그만큼 높은 거다라는 거를 좀 이제 논평을 하면서 촛불 후보들 그 뭐 정의당 심상정이나 촛불 후보들은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라 그런 논평을 하나 내면 어떨까? 뭐 페북에 썼더만. 나 그건 좀 잘못 썼어. 아무튼 예. 근데 그 투표용지 딱 보니까 남재주는 사태 딱 표시가 돼 있더라고. 네. 그 기표란에 사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보수표가 흘러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지? 본투표에서 만약에 단일화해. 투표용지 어떻게 되지? 단일화하면 이제 투표용지는 지금처럼 나가는 거고. 현장에 그냥 붙여놓는다 이런 거지? 네. 그 사전 투표 한 거는 다 무효되는 거죠. 그런가? 네. 무효지 다. 그러네. 집계가 안 되는데. 맞아.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표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투표 전에, 사전 투표 이후에는 후보 사퇴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 사전 투표가 1,0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네. 그러고 나서 안 될 거지 않냐? 추세로 보면 한 8, 900. 이번에 그치? 한 400만. 예. 근 1,000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투표권자가 유권자가 몇 명이지? 3,500만? 넘죠. 넘어? 4천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수가 한 거네 지금. 근데 나중에 봐요. 근 1,000만이죠. 그러니까 투표를 해놨는데 한 투표 선거하기 한 이틀 전에 갑자기 누구 하나가 나는 사퇴한다 이러고 이제 미국 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냐. 그러게. 어쨌든 그건 제도적인 문제고. 네. 사전 투표를 없애야지. 네. 아싸리 사전 투표 없애고 투표를 이틀간 하든지. 그래도 되겠네 차라리. 그지. 그게 더 안전하겠다 차라리. 네. 돈도 그게 적게 들어요. 투개표를. 예전에 그 있잖아요. 투표 시간 연장할 때 왜 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간 그 예전에 새누리당이었죠. 투표 시간 연장을 안 해줬잖아요. 그 논리가 뭐였어요? 돈 많이 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전 투표는 겁나게 돈 더 드는 건데. 더 불안하고. 걔들 논리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나는 그걸 주장하지 여전히 사전 투표 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에 다 몰아서 하자. 그리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 네. 그리고 선관위를 해체하자. 네. 비상설 시스템으로 간다. 네. 그러면 우리 주장이 이렇게 되는 건가? 퇴진행동은 상설적 연대체로 강화하고 선관위는 그냥 비상설 기관으로. 네. 그래, 그렇게 바꾸자. 지역마다 실망있는 분들로 그때 모으면 된다. 선관위가. 그런데 필요할 때 모으는 걸로. 자, 이게 좀 제도가 돼야 될 텐데. 그 아까 이제 촛불 민심을 받잡아. 촛불 후보들은 합쳐라. 5월 9일까지다. 명령은. 일단 공동 정부나 이런 이제 적폐 청산을 향한 연대를
저희 계속 하던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럼. 문재인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박영선 선대위 공동위원장인가 뭐 하여튼 네, 박영선이 얘기 나오는 게 당정을 따지지 않고 네. 개혁과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손잡을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거야 이런 거 아니야? 그죠. 또 보고 그지?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닌데? 그거는 너무 상대 후보들에게 너무 굴욕적이잖아. 갑질이지고 또. 네, 그럼 갑질이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촛불 민심 모른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면 뭐 집에 가서 기다려봐. 그럼 필요할 때 부를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닌데. 하다못해 안철수도 유승민과 함께 하겠다 선언을 하고 그래. 유승민에게 경제를 맡기겠다 이러고 있는데 맞아. 그 정도도 안 돼.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더 투표장에 갈 거 아닌가. 아니, 민주당이 제한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소울머니 좁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나는 오늘 진보를 좀 비판해야 되겠어. 네. 진보는 뭘 먹고 사냐? 뭘 먹고 살아? 진보? 진보는 뭐 민심을 먹고 살아야지. 민심. 송중기가 솔잎을 먹어야지. 아 진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뭐 괜찮은데 진보 운동하는 사람 정말 허심하고 겸손하고 대의에 복무하는 그런 헌신성 그런 거 아닌가? 자리를 탐하지 않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진보 운동을 하는 건지 정치인인지 분간이 안 가요. 정치 계산을 앞세우지. 원래 진보 정의당이었다가 진보 빼버렸잖아. 맞아. 아, 그랬네.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요.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뭐 민중연합당, 녹색당 그리고 노동당, 뭐 환수복지당도 있고 당들이 쭉 있는데 정의당을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하는 거 보고 뭐 판단하겠지. 국민들은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정의당 넣어도 진보 아이가 이렇게 딱 이제 그렇게 해주는 되지. 확고하니까 진보로 돼 있는데 정작 이제 정의당 사람들은 우리가 진보다라고 이제 얘기할까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표방하지 않아? 그럼 왜 진보 정의당에서 왜 진보를 빼버렸지? 아니 뭐 하여튼 그건 뭐 이러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 할 거고 수 있는데 찾아보니. 행태 자체가 지금 네. 대선 기간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보들 이거를 좀 봤을 때 내가 왜 그 화두를 던졌냐? 진보는 뭘 먹고 사냐? 네. 이걸 안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지 민심을. 네. 나 어제 충격적인 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구만. 심상정 후보 제주를 찾아갔네 어제 거기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다면 문재인 대선 후보를 찍어라. 네. 이게 뭐야? 어떻게 들리냐? 뭐로 들리냐? 이게 이거의 대우명제는 이제 문재인을 안 찍어야 개혁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지. 나는 대국민 협박 같은데. 네. 촛불 민심에 정반대되는 흐름이고 헬조선을 탈출하려면 문재인을 찍지 마라 이거잖아. 아니 개혁이 천천히 되거나 네. 다음으로 미뤄지거나 그런 개혁을 미루려면이니까 개혁을 천천히 하려면도 아니고 개혁을 미루려면 문재인을 찍어라. 그럼 개혁을 땡기려면 자기를 찍어라? 그건 뭐 딱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런 뉘앙스로 한 거죠. 반 문재인이야 뭐야?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제 논리성을 안 따지고 얘기하니까 심상정이 이제 정치적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저 말은 이제 개혁하려면 날 찍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야? 국민을 상대로 이제 장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은 당선 기정사실이다. 네. 그런데 더 빨리 개혁을 앞당기고 그러려면은 자기한테 찍는 게 사표가 아니라 네. 개혁을 더 추동하는 힘으로 될 거라고 하는 주장이지. 네. 그동안에 쭉 했던 발언들을 보면 지금까지 내용은 그런 거죠. 네. 그럼 뭐야? 정권 교체는 당연하니까 자기가 표를 많이 얻으면 개혁이 빨라진다. 실제로 정의당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 별 의미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나 안철수냐 도청 교체는 아니냐. 그렇지.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진보 일각의 상당수가 그런 인식이 많던데. 그래서 뭐
오히려 일부에는 안철수가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안철수 논리에 일정하게 휩쓸리는 거죠. 문재인과 홍준표는 옛날 사람 아니냐. 패권주의자고. 네. 근데 안철수는 뭐 새정치하지 않냐. 어째 사람 말을 하는 거 그대로 다 믿어주지.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심상정 발언은 심각하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오늘 우리가 회의를 무슨 내용으로 할까 싶다가 그 기사를 딱 보내 나서 딱 머리에 떠오른 네 가지 아니라 사자성어. 네. 기고만장. 국민 머리 위에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지금. 약간의 인기. 네. 말로 얻은 인기를 가지고 촛불의 열망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정의당 한 7%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 8점 몇 프로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면 정의당은 8% 받을 자격이 없는 정당인 거네. 왜? 과분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화를 못 시키는 거지. 어쨌든 이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이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재명 시장이 이 사람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사람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면 붕 뜬다고요 이렇게. 동동 떠다니지. 심상정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동동 떠 있어 지금.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은 별로 안 뜨더라고. 20%까지 올라가는데도 물론 뭐 그러다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좀 붕 떠 있다는 느낌이 그냥 보여지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잘한다라는 목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 8% 받아볼 생각을 했겠어. 진보 뭐 사상 처음이라고 얘기하지. 완전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옆에서 한마디씩 해줘야 된다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지금 오버하시는 거다 지금. 촛불의 대의에 복무해라. 네, 자중해라. 민심은 그렇지 않다. 적폐청산이 대선 투쟁 과정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오로지 선거 공학적으로만 돼 있고 그죠? 대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보다는 자기 자당 50%가 용인할 수 있는 7%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민주진화당도 있지 않습니까? 뭐 1% 정도 지지 뭐 나온다고 하고 하는데 이 정의당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래 난 뭐 진보 정당이야라고 딱 마음 먹으면 그거를 주변에 어떤 평가가 오더라도 이것을 일관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는 못해요. 그럴 거면은 독자적으로 집권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매우 연하게 정의당 마음에 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 7% 이외에 나머지 40% 50%가 정의당을 반대하거나 야 저거 너무 기고만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져버리게 되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의당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7%의 국민들이 향후에 생활적으로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겠어? 정의당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중정당이면 다양하게 만나야 되겠지. 야, 진보는 빨갱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만날 거고 나는 진보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걔들 수준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날 거 아니야. 그런 만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가장 크게는 아까 우리 진보가 민심을 먹고 사는데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심에 역행하는 지금 행보를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정권 교체는 안중에 없고 안중에 없다기보다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가? 안중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뭐 표를 많이 얻는가에 따라서 무슨 뭐 그게 한국 사회 개혁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지. 한국 사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막 진보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게 누가 건설하냐 이거지. 민중이 건설하는 거지. 근데 진보 정당 뭐 정의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건설하는 건 줄 알더라고. 쥐뿔도 권력도 없는 게 백도 없고 무슨 수로 건설하겠어요. 복무를 하고 민중들이 붙어야 되지. 미국이 무슨 라인이 있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무 돈도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보적 사회를 건설하겠어. 국민들이 함께 해야지 건설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공동 연대나 이런 틀을 끊임없이 이렇게 모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주요 대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자는 게 일반 기본 민심인 것 같은데 사드 때 나왔잖아요. 고려 때면 끝장나는 거고. 그럼. 그리고 이제 분열하면 끝장나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적폐청산 과정도. 그 마지막 토론 때 내가 그 얘기했는데 마지막 토론 때 유승민을 감싸안았잖아. 그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분들이 적폐들에 대한 관점이 튼튼하지 않아. 네. 적폐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를 말아먹었고 네. 세월호 학살을 벌였고 이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세력이고 친일의 잔재들이고 이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1과 99%의 사회로 만들었다. 이 자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망한다. 이거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유승민 정도는 뭐 우리가 받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느슨하다고. 저는 유승민 받을 수 있지는 않은데 받을 생각은 없는데 뭐 좀 이게 끌어안아주는 제스처를 취해보자. 그러니까 전술적 그런 입장 같은데. 아니 그래도 불철저하다니까. 네, 그래도 똑바로 말하면은 뭐 정의당만큼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적폐 청산을 위한 사활적인 지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보수 네. 수구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는 전쟁이 아닌 거야. 전쟁이 아니라고. 네. 생각이 인식이. 그러니까 촛불 공동정부 그리고 최대한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지. 어떻게 빨리 얘기를 좀 잘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하냐? 함께 하자. 얘기를 누가 해야 되냐? 뭐 주고받아서 논표 하나 내야지 뭐. 그러니까 이 내가 볼 때는 이 판에서 민주당이 촛불 공동정부라는 거를 하루라도 더 빠르면 좋다. 늦어도 올 8일 날은 해야지. 늦어도 올 8일 아침에. 늦어도 내일은 해야죠. 내일은 거야. 어쨌든 그걸 해야 된다. 민주당이 딱 손을 내밀고 근데 너무 정의당도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좀 너무 취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또다시 자초해야 될 위기가 있다. 촛불의 대의에 따라서 통 크게 손을 잡아 나가자 제안하고 네. 안 받으면 어떻게 해? 민주당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사퇴해야지. 민주당이 안 받으면 뭐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일단. 비판하고 받아라고. 비판은 잘하잖아. 비판은 네, 잘하시니까 잘하실 거고. 막판에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인식은 없을 것 같으니까 참 이게 아쉽지만 사퇴해야죠. 7일 날, 일요일 날. 아니 빠를수록 좋고. 그것도 내일. 네. 오늘이면 어린이날 선물로 주는 거고. 오늘 하든지. 근데 저는 정의당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투쟁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정치 투쟁도 그렇고 대중 투쟁도 그렇고 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너무 좀 부정적 견해가 많아서 그러니까 민심을 믿지 않는 현상인 거죠.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알면서 문재인을 이제 지지하는 거죠. 지지하기보다 문재인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도구로. 네, 문재인을 지지한다기보단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지지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국민당의 착각이랑 비슷하지 작년. 네. 국민들은 여소야대도 만들고 또 민주당이 어영부영하는 민주당을 혼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네.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국민의당이라는 칼을 딱 쥐고 딱 친 거지. 네. 도구로 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국민들은 어떤 칼을 가지고 다음 정권의 과제를 쓸까 그나마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지. 네. 아 문재인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야 이런 생각 없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해? 아,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몇 명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근데 뭐 40% 국민 중에 1% 되겠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민주당은 빨리 손을 공식적으로 내밀어서 제안을 하면 좋죠. 해야 되고 정의당도 그런 방향의 주장을 하고 성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 적폐청산연대 그런 걸 제안하고 괜찮네. 적폐청산 연정 아니면 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함께 하자. 이제는 모든 적폐청산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그래.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두 자리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자리 찍으면 또 애매해지나? 아무튼 그래도 아니 그거 확인되고 나서 뭐 이제 딱 손을 잡으면 멋있지. 아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어쨌든 촛불의 대의에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이 힘을 합세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일관된 주장. 그 다음에 내일은 토요일은 좀 쉬고 월요일 어버이날 그 얘기 좀 하면 좋겠네. 오늘 또 어떤 페북에 패친이 그거 썼더라고.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의 공통점 뭐냐? 제도개혁에서 내각제를 찬성한다는 사람들. 내각제.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 내각제 연대가 가능하다는 거지. 대선 이후에. 네.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네.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면 내년에 뭐 개헌한다고 그랬잖아. 다. 네, 다. 내용은 뭐 합의 안 되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기는 돼 있죠.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봤을 때 내각제 연대가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헌법 개헌 이후에 식물 정권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주장하더라고. 네. 뭐 참고할 만한 내용. 우려는 되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하여튼 선거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 선거 이후도 약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네. 끝낼까? 네. 끝.